집중 토론 김유정, 이상돈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공천 작업이 여야 모두 뭐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25명의 공천자를 확정을 했고요. 민주당도 10명의 이제 단수 후보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전 장관의 인천 계양을 안철수 의원 분당 갑에 단수로 공천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양을은 이른바 이제 명룡 대전이 성사되게 됐습니다. 민주당도 광진을의 고민정 의원, 서초을의 홍익표 의원 단수 후보자 10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예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수 후보자로 이제 발표되신 분들은 뭐 이제 본선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여전히 이제 경선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여야 공천 상황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보면은 일단 여당 국민의힘이 좀 진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공천 탈락했다고 해서 이탈해서 뭐 신당을 가거나 또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런 좀 문화적 전통이 좀 적죠.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공천 같은 것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아마 공천은 특히 국민의힘이 좀 수월하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직 지금은 좀 쉬운 데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뭐 이렇게 선거를 좌우할 만한 그렇게 뭐 큰 파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전에는 뭐 이제 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과연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친윤계 인사가 많이 이제 뭐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우려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거 있어도 그렇게 그 여파가 전통적으로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데 다만 한 번 예외가 2016년에 뭐 옥새 파동 같은 거 그런 거 예외였죠. 알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그야말로 이제 공천 작업, 초반 공천 작업 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양쪽 지켜보면서요, 선의 훈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쉬운 거, 어려운 건 나중에. 가요 무대를 치면 이미자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은 뒤로 가는 거죠. 중요하고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엊그제 뭐 어젠가요? 국민의힘 단수 공천 서울 지역 19군데, 19군데 이제 서울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도가 높았던 데는 송파갑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였잖아요. 대통령의 40년직이라고 하는 석덕현 전 처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였는데, 매정하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컷오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윤심이 진짜로 작동하지 않는 건가, 후광은 없는 건가, 이제 그런 어떤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거여서 40년지기도 안 되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한 줄 올렸어요. 이건 공천이 아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샵 용산의 힘,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과연 액면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과연 이건 윤심이 작동하지 않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시스템 공천인가 이게 과연. 그런데 현역 의원은 지금 뭔가 아는 것처럼 그건 아니다는 식의 또 이걸 올렸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이 무난하게 끝까지 갈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영남 지역이고, 민주당도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잡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 같은 경우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이라 갈등이 더 심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좀 봐야 되고,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 지역 공천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재명 대표가 떡잎이 져야 새순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한쪽으로 이제 통합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적 쇄신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반되는 그런 면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진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도 해서 이제 험지 출마라든지 이제 불출마 요구도 직접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문 뭐 갈등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제 그걸 해결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공천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과거에 어떤 걸어왔던 길, 또 이제 그간에 이제 도지사 때부터 이렇게 발언했던 거 보면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4년 지내면서 갈등을 빚은 거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요건이 아니라 예. 오히려 그 친문이라는 집단이라 그럴까요? 예. 거기랑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경선에서의 어떤 앙금, 근데 그걸로 시작을 해서 예. 또 하나는 지난번 선거, 네, 예. 지난번 대선, 예. 2017년 대선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도지사를 하려고 그럴 때 또 경선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예. 그 후에 막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속생각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뿌리가 어디냐. 예.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말하자면 자기를 경쟁자로 봤던 친문 핵심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난 상당한 그래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예. 구체적으로 나온 것, 그 당시 이제 그 초기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서, 예.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교수가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심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뿌리가 난 그때까지 지금까지 나는 이게 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또 이제 대표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에 뭡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것은 이제 친박 친이 같은 예. 막 그런 차원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이렇게 쉽게 잘 원만하게 수습이 안 되면은 예. 원만하게 안 되면은 결국에 득은 상대방이 보는 거죠. 예. 난 지금 판세는 난 그렇다고 봅니다. 예, 결국 그 명문 갈등이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게 좀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런 건 잉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 가늠자가 되는 곳이 이제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제 근무했던 분들이거나 그리고 또 그분들 가운데도 지금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임종석 전 실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죠? 이미 이제 상징이 돼버렸어요. 네. 갈등의 상징이 돼버려서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임종석과 난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네. 싸웠다. 근데 이제 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밖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보내 그냥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장관했고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깨알같이 구별을 한다? 그냥 다 한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불씨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정하게 또 형평성에 맞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 공천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막 여론조사 돌려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정권에서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네. 뭐 비공개 회동을 추 장관은 했다고도 하고 대표하고 근데 여기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비토 분위기가 있는 거라고 예, 봐야 그래서 되나요? 뭐 안 된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고 뭐 강남 가라 이런 설도 있고 예. 얘기했다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거나 혹은 장기전으로 가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보고요. 예.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신당도 그렇고 지금 개혁신당 제3지대 안 될 줄 알았는데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물론 내부는 있지만 예. 그래도 과연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져보면 민주당 표가 더 잠식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의 이런 모습이 갈등이 장기화되고 공천 잡음이 여당보다 크게 날 경우에는 어려워지죠. 이게 네. 마음 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그 긴장감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문 갈등이 결국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이고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다. 지금 조언을 좀 주셨어요. 예.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전에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제 창당을 위해서 이제 뭐 첫 발을 뗀 거죠. 신당을 이제 창당하겠다는 이제 의지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언급을 보니까 민주당과는 뭐 그게 이제 공조할 생각도 있다는 듯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민주당과 조국 신당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설정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정치권 강한 보면요, 어떤 그 대의 명분이랄까 선거에 대한 뭐 정책 그런 것보다도 그 당 대표와 말하자면 새로운 당권을 가진 사람과 어떤 개인적인 앙금 있는 게 그게 아주 더 고약하더라고요. 예. 그 조국 전 장관도 이재명 대표하는 좀 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2심이 사실상 사실심은 마지막입니다. 예.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유죄 나온 사실심이 대법원 가서 법리 논쟁으로 사실 문제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명색이 서울법대 교수였던 그것도 형법 교수란 말입니다. 과연 이런 게 합당한가 말이죠. 그리고 만일에 민주당과의 뭐 연합하고 그러면은 그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 이끄는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을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 가만히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온갖 이렇게 좋지 않은 그 힘든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아주 그 희한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민주당과의 조국 신당이 과연 창당해서 될 것인가, 난 그것도 좀 그게 합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고 예. 그럴 경우에 민주당과의 연대 나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과거에 조국 장관에 대한 언급을 한번 찾아보면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예.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죠. 난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한다는 것은 민주당한테 아주 악재죠. 예. 오히려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예요. 난 예.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국 신당과 같이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어요. 예. 정말 멘탈 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안 그래도 엉망인데요. 개인의 한풀이 때문에 당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 굉장히 억울한 점도 많고요. 예.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유는 그 모든 시작은 사모펀드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기소도 안 됐거나 기소된 것도 다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시 비리와 감찰무 막 이런 것들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은 죄에 대비 너무 과도하게 정권이 탈탈 털었다. 그런 예. 점에서 억울하고 고생한 건 맞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눠져 가지고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갈등 생겨가지고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도.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치가 뭐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뭐 어떤 길로 나가겠다, 더 잘 싸우는 강한 뭐 정당 만들겠다, 민주당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당 만들겠다 하는데요. 옳은 얘기지만 예.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신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민주당 표 갉아먹는 건데 비례정당 만들어도 갉아먹는 거고 네. 그러나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는 거는 박홍근 의원이 딱 잘랐잖아요. 네. 그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중도 무당층 표는 다 달아난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예. 같아서 오늘 출범까지 했어요. 예, 예. 많이 아쉽고요. 민주당은 선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신당의 운명 앞으로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대주주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죠. 혐의는 이제 성남시 산하의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이제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례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그 당시 시의회 의장인 최윤길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법원에 이제 선고가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조금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뭐 지금 사실상 이게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대표와 간의 직접적인 연계는 사실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나온 게 없다고 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좀 희박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 다른 사람 일반 대중이 볼 때는 뭐 혼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는 뭐 이재명 대표가 제일 취약한 거는 그 위증 교사 문제. 난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법과장 나오고 변호사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이렇게 민주당한테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에서 이런 모든 그 악재가 얽히고 얽혀서 이게 국민의 심판이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과연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투표를 하겠는가 하는 이런 좀 서글픔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고민도 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입장을 내놔야 됩니까? 어떻게 관련성은 없는 걸로 아직은 뭐 드러난 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재판에서 뭐 아직 1심 나온 건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재판 진행 중이고 또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문제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백현동 그것도 그렇고 김희섭 전 대표에 대한 그 1심 판결도 그렇고 또 김만배 씨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아무래도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담을 작용은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게 지금 뭐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 연관성도 뭐 딱히 드러난 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이제 영장 기각된 이후에는 그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일단락된 측면이 있어요.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다시 국민의힘이 이걸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지겹다. 너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느냐라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아무리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답해라 말을 해도 이태원 참사나 주가 조작이나 명품 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덮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아무리 프레임 전환해보려고 해도 이거는 이미 이제 국민들이 알 만큼 알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대로 개혁신당이 어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이제 가까스로 영입에 성공하면서 5명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지급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19일에 공관위 출범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공관위원장 공천을 이제 심사하는 그 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종의 코미디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부분요?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이 뭐 이게 저기 뭐 이 당에 무슨 공천 심사위원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누가 농담으로 꾸며낸 말이지.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판에 의원들 따라서 이제 뭐 선거 보조금, 뭐 정당 보조금 주는 거 이게 완전히 구태 정치입니다. 이거. 개혁 신당이잖아요. 개혁은 무슨 개혁이 완전히 구태 신당이지. 이게 도대체 하는 행동에 보면 이거 완전히 구태 신당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의 지향하는 바, 이념, 정책 이런 것이 좀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정당인데 아니 이낙연 그 대표나 이준석 대표는 공유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낙연 대표도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뭐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도지사하고 총리 대표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마지막에 저런 정치를 하는 게 난 합당하다고 보진 않아요. 난 그래서 이 개혁신당은 뭐 좀 힘들다. 난 이렇게 봅니다. 개혁신당이 이제 마이너스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서로 다르니까 또 시너지 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좀 보시기로 하고. 네. 그거는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예. 그 이낙연, 이준석 전직 여야 대표가 함께 앉아 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초현실적인 것 같고요. 예.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 마지막에 6억짜리 버저비터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어떤 가치와 새로운 비전을 국민에게 예. 제시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상당히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직은 뭐 조금 더 좀 지켜보기로 하죠. 이제 아직은 뭐 신생아 단계니까 말이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